네, 휴일 전에 있었던 화요일장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고요. 더불어서 LG전자도 같이 실적을 내놨는데 결과를 열어보니까 어닝 쇼크로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이 발표 전에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상치가 한 OP가 10조 정도 예상이 됐고 10조는 넘어줘야 분위기가 반전될 거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못 미치면서 한 9조 정도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LG전자는 OP가 1조를 넘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7,500억 정도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OP가 너무 예상치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10만 원 선까지도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를 받아들면서 물 건너간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양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전날에 있었던 2,600선 잠시 올려 세웠다가 이걸 모두 다 반납하는 분위기 2,594선에서 마무리 좀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보합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과적으로 10시 부근부터는 완전히 추세를 바닥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778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문제는 일단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다 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현물은 물론이고요. 선물까지도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았던 쪽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담았고요.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함께 담았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는 외국인이 담았었던 이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 ETF로 같이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면 알테오젠입니다. 10월 8일이 알테오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투자 경고를 지울 수 있는 최초 판단일이었는데요. 이 최초 판단일 투자 경고를 좀 지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3번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서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10월 8일 기준으로 앞서 있었던 15거래일 동안 가장 높았던 최고 종가를 10월 8일에 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9월 20일에 36만 3천 원을 기록을 했던 게 가장 최고 종가였기 때문에 10월 8일에는 36만 3천 원을 넘지 않아야 투자 경고가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담아내면서 36만 9천 원 선까지 크게 올려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경고는 해제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개인의 신용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 물량을 계속 받아내면서 지금 상위단에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도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큰 특징을 보자면 반도체 쪽이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같이 덜어냈고요.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같이 어닝 쇼크를 발표했던 LG전자까지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마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 CPHI라고 해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금 개최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유럽 최대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메울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위고비 온라인 주문이 시작이 됩니다. 즉 비만 치료제가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크게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만 치료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었던 펩트론도 호재를 여기다 힘을 좀 더해 줬습니다. 일라이릴리랑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평가해 볼게라는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 기간은 14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4분기쯤에 일상 결과가 나오게 될 거고 이 결과가 만약에 괜찮으면 그 뒤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근데 이미 이런 형태가 알테오젠이랑 머크랑 같이 계약을 하면서 지금 알테오젠이 잘 가고 있는 흐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LG 에너지솔루션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들이 대부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기대치, OP가 조금 상회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워낙 기대치가 낮아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좀 잘 나왔다. 그래서 나름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LG 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호재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주 화요일에 개장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680 배터리 주문을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12월부터 대규모로 양산에 들어갈 거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46파이 배터리라고 해서 4680은 이제 지름이 46이고 길이가 80mm라면 벤츠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게 되면서 힘을 함께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까지 같이 영향을 줬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는데요. 구글이 AI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추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를 통해서 검색을 했고 그 검색 결과에 맞춰서 광고까지 같이 붙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져가는 중이기 때문에 600조 원 정도로 크게 커져 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같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관련주로 플레이디가 시간 외에서도 큰 움직임을 좀 같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휴일 사이에 있었던 내용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1월부터 윅비에 편입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윅비라고 하면 세계 최대 채권 지수를 의미를 하고 여기에 한국이 같이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은 아니고 네 번째 도전해서 드디어 성공을 해냈습니다. 1년가량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제 지수가 반영되는 건 내년 11월부터 반영이 될 거고요.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라고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중 중에 한국이 한 2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추종 자금 중에서 한국이 그렇게 따지게 되면 한 500에서 525억 원 정도 같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계산을 좀 해보니까 기사별로 금액은 좀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약 70에서 90조 원 정도 단계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리뷰에서도 공매도 관련된 내용은 계속 문제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로 같이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HBM3 이 공급과 관련해서 지연이 공식화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을 내놨을 땐 이미 어닝 쇼크였습니다. 물론 잠정 실적이지만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이미 하향된 컨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P가 9조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반도체 DS 부분이 가장 부진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고 해석된 내용 중에 1번은 일회성 비용입니다. 인센티브 충당 같은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서 부진했다. 그리고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들어갔고 중국 쪽에서 제품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리면서 반도체가 좀 부진했다라는 부연 설명을 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HBM3 이 퀄 테스트를 원래는 3분기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상태였는데 이게 좀 미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가이던스도 부진합니다. 지금 봤을 때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게 4분기 OP가 12조, 8월 대비해서는 무려 14% 넘게 지금 하향 조정된 거기 때문에 주가에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닝쇼크 발표하고 나서도 6만 원 선은 지켜냈는데 이에 대한 지지선도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선업 좀 볼 텐데요.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호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최근 삼중고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첫 번째 고통은 중국 대형 조선사의 합병입니다. 중국에 있어서 1, 2위가 중국 선박공업과 선박중공업 그룹인데 이 두 그룹이 같이 합병에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9월에 합병이 완료가 됐고 1, 2위가 합쳐졌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로 보더라도 1위 시장을 좀 점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OP가 18조 원입니다. 근데 우리 조선 3사를 다 합쳐서 최대 호황기 때 계산해 봤을 때 2조 원이 나왔거든요. 약 9배 정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큰 경쟁자가 지금 이 시장에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조 총파업입니다. 10일 정도에 조선업종 노동연대가 같이 교섭 기간을 좀 펼치기로 했고요. 16일에 총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납기 지연으로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 국정감사인데요. 조선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안전사고가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주요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경영 차질에 있어서는 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초호황을 겪고 있다라는 호재는 나오고 있고 수주도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정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한국 쪽에서 옵션 만기일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ITC에서 메디톡스랑 휴젤에 대한 최종 판결을 좀 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이랑 이걸 제조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가서 잘 만든 다음에 이걸 지금 미국에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TC는 예비 판결에서는 일단 휴젤의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오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이후에 이 톡신 관련 주들에게는 또 어떤 흐름을 좀 가져다 주게 될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라이프 위크라고 해서 한국판 CES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스마트 홈이나 UAM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확인 가능하니까요.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투자하실 때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